소문과 죄책감이 뒤엉켜 만든 그림자를 정면으로 밀어내고 조용히 계단을 오른 남자 이찬원.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사생활을 단정하려는 폭로가 아니라 한 아티스트가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음악의 언어로 번역했는지에 관한 창작 기반의 재구성이다. 실존 인물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로 못 박지 않겠다는 약속을 먼저 건다. 이 영상이 전하려는 건 진실의 총량이 아니라 예술이 상처를 다루는 방식이다. 그날 새벽 라디오 스튜디오에 빨간 온에어등이 켜졌고 마이크 앞에서 그는 짧게 숨을 고른 뒤 한 문장을 꺼냈다.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낭독처럼 낮고 단단한 발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스튜디오는 작게 떨렸다. 그 한 줄이 신호탄이 되어 오랫동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서사의 조각들이 차근차근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환한 표정 뒤에 말을 아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팬서비스에 성실하지만 무대 밖에 자신을 과하게 설명하지 않는 태도, 그 침묵이 때로는 그를 향한 오해를 불렀다. 버려졌다더라,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더라 확인되지 않은 단어들이 앞서 달렸다. 그는 그날 소문이 만든 어휘들을 지워내듯 자신의 언어로 경로를 다시 그렸다. 출생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남보령이라는 점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서울로 올라와 할머니 품에서 자랐다는 성장의 기억 그리고 80년대 클래식 음악계의 천재 작곡가로 불리던 한 인물에 얽힌 이야기까지.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하자. 이 모든 소설은 그가 자신의 작업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꺼낸 모티브에 가깝다. 우리는 그것을 창작의 재료로서만 읽는다. 그 재료를 통해 그가 무엇을 만들었는가, 그게 오늘의 초점이다. 18배 여름 낡은 편지 한 장이 그의 손에 들어왔다고 그는 말했다. 언젠가 내가 음악을 이해한다면 들어 끝나는 미완의 문장 경기도 양평의 주소 한 줄. 그는 버스를 갈아타고 시외버스를 다시 타고 오래된 단독주택 골목 끝에서 멈춰 섰다. 삐걱거리는 대문이 열리고 그가 들었다는 건 화해의 말이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운 질문이었다. 이제 와서 왜 왔니? 라디오 속 그의 목소리는 그 순간을 묘사할 때 조금 느려졌다. 혈연의 끈을 잘라낸 건 유전이 아니라 문장이었다는 말.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고 했다. 돌아오는 버스창 밖으로 스치던 트로트 멜로디가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게 꽂혔다. 그날 이후 박자는 그의 심장고동이 되었고 가사는 숨의 길이가 되어드며 무대는 유일한 귀환의 주소가 되었다는 자각. 도망치듯 달아나면서도 결국 노래로 되돌아오는 모순된 발걸음. 그 모순이 그의 목소리를 만들었다. 2025년 초 또 한 통의 연락. 아버지가 위독합니다. 그는 그 장면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병실문이 열리고 산소호스에 의지한 낯선 노인이 눈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믿기 어려운 첫 문장.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그는 처음으로 바버지라는 단어를 미워하지 않았다고 했다. 음악이 결국 유전보다 오래가는 전달자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 자신이 평생 붙잡아온 가락이 어쩌면 같은 강에서 퍼올린 물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에 번졌다. 이 또한 그의 창작이 의지하는 사유의 흐름으로 이해하자. 우리는 누군가의 사적 기억을 판정하려는 자리에 있지 않다. 다만 그 사유가 어떻게 노래로 정제되는지에 주목할 뿐이다. 그는 회복기 양평의 집을 다시 찾았다고 했다. 먼지 쌓인 악보 더미 맨 위 흐릿한 연필 글씨로 적힌 제목 하나. 미완성 교향곡 제6번 비어있는 쉼표들 지워졌다가 다시 쓰인 음표들 메울 수도 뛰어넘을 수도 없는 공백. 그는 그 공백을 노래하는 자의 숨으로 메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길을 돌려 바다로 내려갔다. 태어난 도시 보령. 어린 시절의 사진은 없었지만 바람의 염도와 파도의 박자는 이상하게 익숙했다. 물빛의 진폭이 심박처럼 오르내릴 때 한 구절이 스스로 걸어 나왔다. 신곡 다버지의 시간. 도입부 현악이 파도처럼 밀려와 빠져나가고 허스키한 미성이 바람처럼 시간을 가로지른다. 당신이 멀어질수록 나는 더 당신을 닮아가네요. 한 줄의 가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와 새벽을 흔들었다.
녹음은 쉽지 않았다. 그는 헤드폰을 여러 번 벗었고 프로듀서는 멈추지 않았다. 울음의 소리가 아닌 울음을 삼키는 숨의 질감을 채집하던 마이크를 낮추고 게인을 조정했다. 차가운 기계가 인간의 떨림을 어떻게 담아내는지 보여주는 장면? 그날의 테이크는 깨끗하지 않았지만 그렇기에 정확했다. 가수라는 직업을 직업으로 만들지 않는 순간들, 그 비밀의 구비를 통과한 목소리는 복고도 유행도 아닌 현재형 트로트의 문장을 완성했다. 팬들은 그제야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왜 그가 아버지라는 두 글자 앞에서 유독 말끝이 느려지는지, 왜 무대 뒤 인사가 길고 손끝이 자주 떨렸는지, 왜 라디오에서 한 문장을 꺼낼 때마다 다음 단어의 꼬리를 찾느라 침묵이 길어졌는지, 대답은 설명이 아니라 노래의 온도에 있었다. 뮤직비디오는 보령 앞바다의 새벽을 닮았다. 화려한 조명도 과장된 연기도 없다. 잔물결 위로 은빛 사선이 번지고 한 남자의 옆얼굴이 어둠과 빛의 경계에 걸려서 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연다. 큰 제스처 대신 작은 호흡, 장식적인 애드리브 대신 여백의 용기, 소문이 만들어낸 무성한 단어들, 버린 비밀 유서, 이 목소리 앞에서 힘을 잃는다. 누군가는 가정의 상처를 읽고 누군가는 오해와 침묵의 역사를 떠올린다. 그러나 화면이 끝날 때 남는 건 각자의 해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실한 노래다. 그 노래는 누군가의 허기진 저녁을 채우고 또 다른 누군가의 오래된 밤을 덮는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컴백 당일 음악방송 대기실 공기는 유난히 맑았다. 리허설을 마치고 그는 웃으며 말했다. 같은 조명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무겁죠? 카메라 빨간불이 들어오자 낮게 깔린 트로트 창법이 객석을 타고 번졌다. 후렴의 고개를 막 올리려는 순간 조명이 순식간에 꺼지고 실루엣만 남았다. 시간을 거슬러 단 한 번만이라도 그 한 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꿰매졌다. 끝났을 때의 무대에는 파문만 남아있었다. 누군가의 박수와 누군가의 침묵이 동시에 울렸다. 평론가들은 트로트의 문법의 서사를 이식한 시도라고 적었고 한 라디오 PD는 30의 2,000원이 아니라 4살의 2,000원이 울부짖는 듯했다고 말했다. 호들갑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그날의 스튜디오는 말보다 호흡을 더 오래 기억했다. 반응은 빠르게 번졌다. 공개 12시간 만에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는 보도, 영상 플랫폼에서 커버 챌린지가 연쇄적으로 올라왔다는 후기, 콘서트 예매 페이지가 한때 멈췄다는 제보까지. 우리는 숫자를 늘어놓기보다 그 숫자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본다. 기록이 아니라 기억. 이 노래가 사건이 아니라 사람으로 소비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댓글의 언어들이 그것을 증명했다. 위로받았다. 숨이 맞았다. 여백이 울었다. 플랫폼과 국적을 넘어 반복된 단어들, 감정의 포인트가 언어를 가르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는 홍보의 언어를 길게 늘어놓지 않았다. 이번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다음 행보의 키워드는 의외로 구체적이었다. 양평의 서랍에 남아있던 쉼표들을 자신의 호흡으로 하나씩 메우는 계획 편지를 콘셉트로 한 차기 앨범 가제로만 남아있던 선율 스케치를 현대적 반주에 얹는 실험. 출발점이 보령의 물빛이었다면 길목마다 양평의 고요가 있었고 도착점에는 무대와 관객과 음악만이 남을 거라는 예감. 그 예감은 허풍이 아니라 루틴이었다. 리허설을 반복하고 첫 소절의 속도를 가다듬고 마지막 여백의 길이를 조정하는 습관. 진심의 내구성은 결국 습관이 지킨다. 이쯤에서 질문을 바꾸자. 그는 왜 친부에게 버림받았다는 말과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고 트로트로 일어섰을까라고 묻기보다 그는 왜 상처를 숨기지 않고 음악의 일부로 데려왔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노래는 상처를 없애지 못하지만 상처 곁에 앉아 숨을 맞춰준다. 그 느린 치유의 리듬을 믿는 사람만이 무대에서 버틸 수 있다. 가족을 잃은 이도, 아직 화해하지 못한 이도, 멀어진 이름을 입술에서 지우지 못한 이도, 모두가 같은 구절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겹친다.
당신이 멀어질수록 나는 더 당신을 닮아가네요. 개인의 고백으로 시작된 문장이 세대를 잇는 문장으로 확장되는 순간 노래는 장르를 벗어난다. 누군가는 그를 신문하려 들 것이고 누군가는 그를 규정하려 들 것이다. 그는 이미 답을 정했다. 노래로만 말하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냈다. 버림이라는 단어를 운명으로 삼지 않았고 확인되지 않은 말에 자신의 생을 담보로 걸지 않았다. 한 소절 한 호흡 한 떨림으로 자신의 이름을 다시 정의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다. 우리가 본 것은 화려한 성공담의 기술이 아니라 상처를 끌어안고 도 타인을 위로할 수 있는 목소리를 끝내 잃지 않은 성실함이다. 그 성실함이 오늘도 스튜디오의 빨간 불과 함께 조용히 켜진다. 곡이 끝나면 또 다른 곡이 시작되고 그의 시간은 그렇게 우리의 시간으로 이어진다. 그러니 이번에도 결론을 서두르지 말자. 다음 무대의 첫 소절 그 한 호흡이 모든 답을 보여줄 것이다.